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인식하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인식하는 좋은 방법들에 들어가기 앞서 어떤 것이 자기 인식하는 좋은 방법들이 아닌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감동받았을 때 자기 것이 됐다 생각하고 자기가 깨달아졌다 느낍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감동받은 것으로 자기 인식이 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영화가 아닐까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고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줄 아는데, 이해가 된 것으로 우리 삶의 변화까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교회 가면서 매주마다 듣죠? 이해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렇다고 우리 삶이 변화됩니까? 자기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접 경험들, 수많은 간증들이나 여러 가지 놀라운 강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살았던 일대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나도 그런 경험처럼 이어질 것 같은데, 간접 경험들은 그때뿐이고 내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 인식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은 자극은 줄 수 있겠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동이나 이해되는 것들, 배우는 것들, 간접 경험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의 자기 인식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식은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자기 스스로 인식이 될 때 그것이 자기 인식인데,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지나온 삶을 반추하면서 지금의 나를 형성한 사건이나 사고나 자극들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밤새 이렇게 인생의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 이렇게 그려가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모습,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해지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 왜 그러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과거의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죽음이 돼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대해서 막 감동적이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반추해보고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이 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인생을 반추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한테 자극되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이 반복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한 그 부분에서 눈물이 납니다. 근데 내게만 자극이 되고 거룩한 분노, 사회 공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을 겪을 때마다 나타나는 반복적인 자극이나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서 그걸 돌아보는 방법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자기주도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간접 경험에 반대되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를 먹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늦게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20대에는 이렇게 넓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나가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경험들 해보는데 유익한 경험들이 좋겠죠.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도해보기 전에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리더가 탄생되는데 리더는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이 리더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경험해본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이런 거 인문학 지식이 쌓았는데도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자기가 주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 나갈 때 그때 이제 경험해 두는 걸 가지고 30대 이후에는 한두 가지를 깊이 파는 거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아리 박사가 아주 간단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가지 부분이 있다. 하나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 한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영역. 세 번째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의 영역. 네 번째는 아직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아직도 개발되어야 될 미지의 영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창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영역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이거 눈치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사람들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다든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 때
내 스스로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해 나갈 때 삶의 변화의 포인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자기 인생의 멘토를 두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방법이 각종 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